예, 박정희 한판 승부 유튜브 연장 방송 이동영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동영 작가가 오니까 2부에서만 3,000명이 더 늘어나는 팬덤. 예. 아직 약합니까? 라디오 청취율 지금 조사 기간. 예, 그렇습니다. 네. 예. MBC도 전화 왔더군요. 뭐 같이 다 잘 되면 좋으니까요. 예. 라디오 방송 생태계에 큰 공헌을 하고 있는 이동영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박정희 한판 승부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유난 면담, 독대에서 면담으로 변해버렸는데, 자 일단 그러면 대통령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동훈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독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요. 아니야 차담이야. 차담이야. 3명이 할 거야. 2명 아니고. 예. 그거 정진석 실장도 있을 거야. 그렇죠. 그거 너한테 스포트라이트 안 줄 거야. 아하. 이 말이거든요. 아까 자리 배치도 그럼요. 대통령 한 명을 2명이 동시에 받아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실장과 한동훈 대표가 같은 급이라는 그런 사진상의 메시지고 저쪽 반대편에 있는 게 저 세상의 대통령이고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나. 게다가 오늘 대등한 입장 아니에요. 약속 시간에 24분이나 늦었습니다. 대통령이. 뭐 국정이 바쁘셨겠죠. 글쎄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나는 다 뭔가 한동훈 대표한테 알려준 시그널이라고 보고 그런 걸 받았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갑작스럽게 이재명 만난다 흘렸을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그런 걸 계속 보면서 왜 저렇게 끌려다닐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본방송에서 얘기한 친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8명도 못 만들어서 딱 8명만 만들면 되거든요. 배신하지 않을 친한. 완벽한 친한. 그 8명만 만들어 놓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뭐 했냐 지금까지 그거 하나 못 만들어 놓고 지난번 총선 때 자기가 공천했으면서 왜 못 했냐는 거지. 이런 것들을 다. 그 정치력이 그러면 부재한 문제가 것이다. 있다는 거죠. 그게 정치력이 문제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명태균 게이트에서 비춰주는 것처럼 명태균에게 뭔가 빚진 사람들은 함부로 명태균에서 말을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유일하게 김종인 박사만 명태균에 대해서 세게 말씀하시죠. 미친 X 정신 나간 X 막 그렇게 하잖아요. 왜? 날고 팔았다 뭐 이런 말씀하시고. 빚진 게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준석, 홍준표, 오세훈 전부 다 아무 말 못하고 있거든요. 그거 그렇죠. 빚진 게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한동훈 대표가 살려면 용산을 세게 들이받아야 되는데 왜 못 들이받느냐. 빚진 게 있다 저기도.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과 빚진 게 있다. 여사에게 빚진 게 있다. 자, 그 대통령 나오기 전에 그 우리 그 카카오톡 그렇죠. 한동훈 대표하고 김건희 여사가 300m를 주고받았다. 맞아요.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핸드폰 못 낸다 그러고. 비밀번호 25자리인가 24자리. 그래서 요즘에 잡범들도 잡히면 다 비밀번호 안 냅니다. 한동훈 대표가 아주 좋은 거 가르쳤어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런데 박앵코도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상사 와이프랑 사적으로 통화를 할 수 있습니까? 카톡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분이 한 분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먼저 상사와도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상사와도 좋은 관계 상사도 없었기 때문에 상사 부인과는 불가능하잖아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걸 하셨어요 두 분이. 그러니까 저는 서로 뭔가 약점이라든가 빚진 거라든가 운명 공동체네. 그렇죠. 그래서 세게 들이받아야 되는데 못 들이받는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눈치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지금 타이밍에도 사실 그렇거든요. 미래 권력이라고 누가 봐도 보이지 않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여권에 지금 없지 않습니까? 여권에 유일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 분들도 뭐 여러 명 있습니다만 아까 오세훈, 홍준표 여러 명 있습니다만 이준석까지 지금의 어떤 차기 지지율 안 나오니까 본인이 독보적인데도 불구하고 미래 권력이 현재 권력을 뭐라고 못 그런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2년 반이나 남았고 또 이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 20년의 관계가 있어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기 위한 2년 반이 남았다는 얘기는 최소 지지율이 40%는 가야죠. 정상적이라면 지금 저는 이미 레임도 갔다고 보거든요. 대통령에게 일각에서는 뭐 공무원 사회가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 당연히 안 움직이죠. 그다음 이런 폭로들이 명태균 씨, 강혜경 씨 등이 폭로들이 자꾸 흘러나올 겁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나와요. 게다가 지난 뭐 공천에도 김 여사가 개입하고 그럼 대통령은 뭐하지? 지난번 뉴라이트 논란 불거졌을 때 나는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 밑에서 후보자 3명 올리면 제일 위에 사람을 선택한다. 그럼 자기 인사권을 자기가 인사하지 않는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말이 뭔지 알겠어요. 그 지금
주미 총영사 예. 미국한테 고마워해야 된다. 뭐 이런 말 하는 사람이라든가 또 주일 대사 한일이 아니고 일한 관계 계속 말하면서 강제 노동에 대해서 말도 못합니다.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 자리에 가 있지? 하니까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밑에서 누구를 메뉴에 올렸을까? 인사하면서. 예. 그러면 대통령 인사권도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하. 그런 것들이 한두 명이 아니니까. 거기다가 지금 노동부 장관도 일제시대 때 우리 국정은 일본에다 계속 주장하잖아요. 김문수 장관. 그 사람은 누가 추천했지? 그 사람 제일 위에 누가 올렸지? 명단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지금의 한동훈 대표는 뭐 과거 인연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본인이 나라에 충성하고 국민에 봉사하려고 공직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사적 인연보다는 더 큰 거, 더 중요한 걸 생각해야죠. 저희 방송에서 지난 추석 때 나와서는 이제 절벽에서 몸을 던질 시기에 몸을 던지겠다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에 몸을 던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말만 하는 사람들은요. 말만입니까? 실천을 하셔야죠. 예, 이제 오늘 면담 이후에 한동훈 대표 연락한 측근들 전원이 나오고 있는데 한동훈 대표는 할 말 다 했다라는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자, 대통령실 브리핑은 오늘 이제 당의 브리핑을 본 이후에 이제 아마도 대통령실 브리핑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어떠한 당의 브리핑이 나오면 저건 사실과 다르다거나 혹은 저건 너무 진전됐고 사실이 이렇다거나 좀 정정하기 위해서 후회한다는 거 하는 걸까요? 아니 왜 동시에 안 하죠 이런 거? 원래는 네. 독대를 하더라도 대변인이 한 명씩 낍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양쪽 조율하고 둘이 만나서 합의문을 그렇죠. 쓰고 합의문을 만들고 네. 공개할 건 공개하고 비공개할 건 비공개하고 해요. 아하. 그런데 이상하게 대변인 없이 비서실장이 갔거든요. 떡하니. 그러면 한동훈 대표 비서실장도 가야죠. 근데 거길 안 갔어요. 이렇게 되면 예. 당연히 말이 달라질 수 있죠. 아하. 한동훈 대표가 나는 할 말 다 했다 그랬는데 용산에서 네가 무슨 말을 했냐?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지금 이제 명태균 씨, 뭐 김대남 씨 지금 뭐 무윤한 갈등에 묻혀서 그렇지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의정 갈등이잖아요. 그게 지금 사라진 게 안타깝습니다. 저도 뉴스에 지금 추석 전까지만 추석 연휴에 무슨 큰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전전긍긍했던 게 어제 같은데 사실은 언론도 지금 거의 주목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슈가 많아가지고 이거 좀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게 국가의 존재 이유고 정부의 존재 이유 아니겠어요? 근데 그 이슈는 사라졌다고 하는 게 한동훈 대표가 맨 처음에 독대 요청했을 때는 그게 가장 큰 이슈였어요. 그렇죠. 지금 그게 사라졌습니다만.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정말로 국민을 생각한다면 이 이야기도 당연히 했었어야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하고 만난다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하고 만날 때도 다른 것보다 그게 우선시 돼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용산하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이 대표하고 한 대표가 그 문제는 또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정부 여당을 압박하든 지금 2,000명 뭐 2,500명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되죠. 예, 지금 방금 나온 소식은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게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요구 그리고 특별감찰관을 설치해달라, 여야 의정협의체를 출범시켜달라, 조속한 출범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전했다라는 속보가 나와 있는 상태인데, 자 그러면 이제 뭐 대통령실도 입장이 나올 것이고 아마도 여기에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언론적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이제 근데 그런데 말이죠. 특별감찰관 말씀하셨죠. 특별감찰관을 받는다는 것은 특검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는데 근데 특별감찰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추천하는데 그렇죠. 보통 한 3명 추천합니다. 여당이 1명 뭐 야당이 1명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 혹은 변호사협회에서 1명 하겠죠. 그런데 그걸 추천하면 대통령은 여당이 추천한 사람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임명된 특별감찰관은 검찰총장하고만 이야기하거든요. 민정수석이나 고발하고 수사 의뢰하고. 근데 지금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했단 말이에요. 이번에 그 김건희 수사 어떻게 하는지 봤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무슨 특별감찰관이 의미가 있을까? 전 전혀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전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나름 정부와 비판적인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사람이 그랬다고 지금 정부스러운 사람이 꼭 그런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또 사명감을 가진 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입장을 했다고 하고 대통령실 입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기다려 보시고 이제 이재명 대표는 무슨 말씀 나눌까요? 이제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만남 오히려 더 이 만남에서 생산적인 논의가 나온다면 오히려 권력의 축이나 어떤 국민들의 기대의 축이 여야 대표의 만남으로 옮겨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옮겨갑니다. 안 옮겨갑니까? 그게 안 옮겨갑니까? 그 지금껏
그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아무리 자기들이 뭐 독재했던 사람도 있습니다만 야당과 국민이 강하게 요구하는 거면 마지못해 다 들어줬습니다. 그렇죠. 어떤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민심에 약간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전두환 그 독재했던 전두환도 자기 처갓집 아내 문제 그거 다 민심대로 따라갔어요. 장인어른 수사하고 천안 뭐 어떻게 하고 다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대통령은 야권이 강하게 욕을 해도 민심이 이반이 돼도 여야가 합의를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안 움직였던 대통령이 갑자기 바뀌실까? 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안 바뀔 것이다. 안 바뀔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뭐 의기투합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용산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그게 용산의 생각이 뭐 윤석열 대통령 생각인지 김건희 여사 생각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군요. 사실은 유승민 전 의원도 이 사직생의 각오로 김건희 리스크를 해소해야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이제 여당 평론가들 중에도 이게 이제 여당 내에서 거의 이혼 수준의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가 대통령의 탈당까지 요구할 수 있는 수준이 있을 수도 있다.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식이 간다면 지방선거 참패도 예정된 수준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떤 여당 내부에서 이거 뭐냐 하고 대통령 탈당까지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뭐 그 역대 한국 정치의 흐름을 봐도 보통 그렇게 되죠. 탈당 요구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강력한 그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이 있었던 박근혜 대통령도 맞아요. 휘청이니까는 여당 의원들이 다 돌아섰었거든요. 그렇죠. 탄핵 국면에 그 굉장히 여론조사가 낮아지고 지지율이 낮아지니까 결국은 일단 자기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탈당 요구는 있을 것이다. 다만 뭐 방금 말씀하신 일각에서 이혼을 해야 된다. 뭐 아니면 이혼 뭐, 수준은 좋지. 예전처럼 뭐 백담소로 가야 된다. 근데 그런 거를 받아들일 대통령이었으면 벌써 받아들였죠. 더 그럼 대통령이 경로만 유발할 수밖에. 그렇게 딱 봅니다. 저는. 사실은 저도 그런 말을 들으면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점점 용산은 고립될 것이다. 아하. 그럼 이게 지금 뭐랄까요? 지난 2년도 어떠한 대통령실과 국회와의 관계가 서로 협조하는 관계가 아니고 어떤 뭘 하면 다 거부권을 행사하고 법안에 거부권 행사하고 이게 어떤 국회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고 행정과 입법부가 서로 협치를 못하는 상황인데 이 불행이 계속되는 것은 국민만 불쌍한 것이 그렇죠. 아니냐. 그럼 이게 불쌍한 상태 계속 뭐 저한테 답을 내놓으려고 하신 겁니까? 아니 그래서 이러한 상황 이 어떠한 정치 상황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될 것이냐. 뭐 그 야권에서 아직 뭐 탄핵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그 탄핵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가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어쨌든 본인이 실정법을 위반해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가 법을 위반한 것처럼 보이고 대통령은 실정법 위반했다고 보이지 않잖아요. 대통령 관련 얘기 없죠. 게다가 결국은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헌재로 가야 되는데 헌법재판관도 윤석열 사람으로 다 깔아놓은 상태에서 시간만 계속 끌고 국론 분열만 있을 것이다. 탄핵은 좀 어렵다. 근데 정치적 해법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를테면 뭐 개헌을 고려로 한 임기 단축 그런 뭐 게 시나리오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그 국민들이 조금 덜 힘들어하는 시간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용산에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불가능하니까 어쨌든 탄핵이든 뭐 임기 단축이든 그런 것보다는 제일 쉬운 방법은 쇄신하면 되지 않습니까? 쇄신. 본인이 바뀌면 된다. 국민들한테 내가 이렇게 너무 그동안 잘못했으니까 이번 국정 전반에 대해서 완전히 바꾸겠다. 뭐 이렇게. 그리고 야당 이야기도 들어보겠다. 앞으로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다. 바뀌면 그렇게 되면은 희망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과연 이제 이러한 변화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청취자 질문이 나왔는데요. 작가님 혹시 명태균 씨랑 연락도 해보셨는지 이렇게 질문하시고 만약에 통화를 하신다면 어떤 내용을 첫 질문을 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팬들이 질문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명태균 씨가 저러는 것은 감옥 가기 싫다라는 말에 다름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 그렇게 협박해가지고 안 갈 수 있다 칩시다. 또 지금 보니까 그 먹히는 것 같아요.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반드시 감옥에 넣겠다고 그 전날까지도 날치던 김정은 최고가 다음날 바로 입을 다물었거든요.
그래서 인질범을 데리고 있는데 더 이상 본인도 자극하지 말자. 자극하지 않겠다. 본인이 가장 크게 자극해놓고는. 예, 그렇죠. 예.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가게 정말 놀라더라고요. 네. 김재원 최고가 어디 한 발 물러서다니.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예. 통하고 있다. 명태균 씨가 뭐 우회적으로 협박하는 것이. 그래서 이 정권 안에는 감옥을 안 간다 칩시다. 정권 바꾸면 안 갈까요? 바뀌면 갑니다. 아하. 그때를 생각하셔야지. 아하. 그러면 예. 지금 강혜경 씨도 수사 대상이거든요, 사실은. 수사받고 있습니다. 수사받고 횡령 혐의로 그렇죠. 수사받고 있죠. 피해자 신분이고. 예, 예.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는 그 사람을 내부 고발자로 보호해줘야 된다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예. 그러면 명태균 씨도 지금 여권에서는 뭐 선거 브로커, 사기꾼 소리 듣지만 예. 공익제보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런 판단을 하시라고 전해드리고 싶네요. 아하, 그렇군요. 예. 자, 이재명 대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11월 15일, 11월 25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지검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관련 수사 관련해서 이거 제대로 수사 아니다. 이거 검찰 브리핑이 틀렸는데 이거 검사 탄핵해야 되고 이거 말이 되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민주당이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우리가 탄핵을 소위 말해서 남발하게 되면 역풍을 받을 것이다. 예. 근데 지난번에 검사 탄핵했는데 역풍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모르죠. 국민들의 감정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예, 예. 그 김건희 여사 불기소한 게 굉장히 큰 거다. 이번에. 예. 그래서 국회에서 우리 권한으로 검찰들도 자기네 권한으로 누구는 벌 주고 누구는 안 주고 누구는 7만 5천 원 가지고 100여 차례 압수수색하고 누구는 23억 가지고 한 번도 안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권한 쓸게라고 했을 때 과연 역풍이 불겠는가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건데 다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검찰들이 그럼 뭐 자극을 받아서 뭐 지금까지의 수사 방향을 틀거나 그렇게 하겠냐 그런 건 아닐 거고. 예. 문제는 이제 당장 다음 달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뭐 2개 11월 15일 25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이 대표는 지금 거기에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아하, 그렇군요. 당연히. 근데 물론 거기에서 설사 유죄가 나온다 하더라도 뭐 인신 구속은 안 될 테니까. 예. 그거하고 대법원 3심까지 그냥 정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테지만은 늘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뭐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고집한 이유도 예. 이 문제에 대한 생각도 있지 않았을까. 아하, 어떤 재판. 그럼요. 네. 아무래도 어떤 재판부 입장이나 검찰 측에서도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이다라면 인식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현직 제1야당 대표인데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겠습니까? 도망의 우려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구속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선 주자로서도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 선택이었다. 근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그 재판 수사 엄청 많았거든요. 예. 그거를 어찌어찌 다 뚫고 왔어요. 근데 이 허들을 과연 넘길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그 전 정부에서 하는 거하고 지금 정부 검찰들이 하는 것도 완전 다른 거기 때문에 예. 수사의 강도라든가 아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예. 과연 이 허들을 또 넘어가느냐? 저는 이번 허들만 넘어간다면 예. 차기 대권이 눈앞에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여당에서 이제 이러한 검사 탄핵이나 검찰총장 탄핵,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역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 전략이다. 수사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아니 그건 뭐 그렇게 여당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예. 야당에서는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너무 어이가 없다. 예, 너무 형평성 논리에 어긋난다. 정적 죽이기만 한다. 예, 예.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탄핵 아마 민주당도 알 거예요. 탄핵안을 올리면은 헌재에서 탄핵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어쨌든 그럼 직무가 정지되고 예. 검찰 내의 어떤 분위기를 또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예. 지금 검찰 내부에서 수사를 이렇게 하는 거 맞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게다가 일반 형사 검사가 훨씬 많잖아요. 특수부보나 뭐 훨씬 많잖아요. 공안보다 일반 형사부. 예. 그런데 그 일반 형사부 검사들이 예. 저 몇몇 안 된 특수부 검사들 때문에 우리가 도매급으로 넘어간다 이런 한탄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을 노리는 양동 작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박종현 판승부 자 월요일 특집으로 함께했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우리 이동현 작가님이 나오셔서
현 정국에 대한 판단 함께 해주셨는데요. 최근 월요일에 유튜브 동접자가 가장 많은 동접자를 기록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끝내고 싶지 않은데 이제 밖에 스태프들이 또 이제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또 뉴스도 진행해야 되고 해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이동현 작가님을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현 작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